아버님이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두 분 아버님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쪽 아버님부터. 저희 엄마가 같이 가자고 아, 해가지고 잘 모르고. 아, 여기 아버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저도 아침에 알았는데요. 아, 아침에요? 네. 예, 당연히 가지고. 자,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경과가 돼서 저기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사람 성격 이해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휴식 가졌다가 그 다음에 그 독서가 교육에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독서에 대해서 또 한 50분 정도 하고요. 식사랑 이렇게 김밥이랑 음료수 이런 거 준비했거든요. 식사 좀 하시고 또 나머지 이제 학습, 아이들 공부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쪽에 앞에 빔 프로젝터도 있긴 한데 불을 이제 다 끄고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니터로 했습니다. 모니터 혹시 잘 보이세요? 네. 네. 그 혹시 여기 자녀랑 좀 트러블이 없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트러블이 없는 분 혹시 계세요? 웃으시는. 전부 트러블 없으실 것 같은 인상이신데 다들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요. 저도 꽤 많이 싸웠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한 7년 전쯤에 이제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해보니까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가족뿐만이 아니라 뭐 시어머니 아니면 친정어머니 어르신 세대 차이 이런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성격 자체만으로 많은 것을 얻는다기보단 그게 이제 시작점이 돼서 대화법에 응용할 수 있고 또 아이들하고 뭘 이끌어주려면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법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면 트러블도 훨씬 줄어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에 하는 이제 수업의 목적은요, 이제 성격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대인관계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는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성격 이해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기초적인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성격이라든지 자녀의 성격들을 좀 다뤄보면서 실제적으로 좀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성격은 사회적인 다듬어진 성격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격은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일관된 행동 양식을 성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성격 이해 도구는 되게 많습니다. 애니어그램도 있고요. MBTI, 디스크. 혹시 이 중에서 성격 진단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보신 분 계세요? 네. 보시고 반반씩 나눴네요. 이쪽은 하셨고 이쪽은 안 하셨고. 혹시 아버님은 이 셋 중에서 어떤 MBTI. MBTI셨어요? 혹시 어떤 형으로 나오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좀 오래돼서. 네. 어머님은 어떤? 저도 MBTI. 어떤 형으로 나오셨나요? 저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INFP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영어다 보니까 영문 철자다 보니까 이게 맥락이 잘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애니어그램은 처음에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3가지 다음에 또 9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MBTI는 여기 보시면 4사잖아요. 그래서 16가지로 나누고요. 디스크는 또 이제 4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오래됐어요. 처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겠죠. 근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체형이 이제 가는 분도 있고 뚱뚱한 분도 있고 또 활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격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제 그 그룹이 부류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검사 도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강사들이 나와서 쫙 설명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73억 인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부류가 좀 지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구에 약간 능통하더라도 사람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내 자녀가 꼭 그 성격이지만 그 행동 패턴으로 가진 않잖아요. 실제로 어떤 이득 부분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이해관계, 사회생활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성격을 조금씩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이제 사자가 나오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알면 좀 유리해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등 돌린 사자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사자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부부 사이에 또 트러블이 있고 하면 마음의 등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특히 자녀를 키울 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오해할 일도 없고 또 그 아이한테 더 잘 대해줄 수 있는 어떤 기반 같은 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애니어그램을 같이 할 건데요. 그 애니어그램 머리형, 가슴형, 장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온 이렇게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닌데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하고요. 혹시 제가 이제 밴드에서 이걸 주최를 해서 단체를 이렇게 동영상 보실 때 좀 찍을 거거든요. 근데 혹시 나는 자막 처리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다 이렇게 완전히 가려서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에서 예전에 이제 수업을 하고 하면 이렇게 사진첩으로 그런 기록들을 남겼었거든요. 중간에 제가 가끔 찍더라도 나중에 가실 때 저는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싹 알려드리겠습니다. 넓게 이렇게 풀샷으로만 찍겠습니다. 네, 한 성격 대표로 나오십니다. 아마도 소리 잘 들리세요? 여기 나오신 여성분들은 다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이다 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맞아.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보는 성격하고 제가 아는 성격은 완전 틀려요. 네. 남들이 보기에는 차가워 보인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전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거든요. 희망 상황하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볼 때는 뭐 여우 같아 보인다, 네. 손에 안 볼 것 같다, 네. 딱쟁이 같다 이러는데 알고 나면 맹탕이다. 맹탕. 본인의 성격 맹. 맹탕. 뭐 저는 남들이 이제 보면 황교수님 지적이다. 뭐 장난기가 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성격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외형적인 것 같은데 가끔은 내성적인. 지난번에 불의를 보자면 전형적인 가슴형이에요. 그래요. 따뜻하신 분이에요. 강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 예. 고령래 씨. 저는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와일드하고 턱갈 것 같다 이런데 굉장히 세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교 많고 애교는 많아요. 굉장히 어리실 것 같아요. 지적이고 본인은 애교라고 생각하는데 네.
하는 사람이. 하 선생님 성격도 어떠세요? 성격이 직업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심한 내성적인 그런 성격인데 이 방송을 하고서부터는 바뀌더라고요, 성격이. 근데 가끔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직업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막 드러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약주 드시면 이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드시기 전과 드시고 난 뒤에 이게 완전히 바뀌는 증상 아닌가요? 술 먹으면 미친놈 같아요. 알았어요. 성격을 판단해보고 싶어요. 현진원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외모나 이제 역할 맡았던 것 때문에 깍쟁이 같아 보이고 네. 강해 보이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한마디로 허당. 제 코가 허당이에요. 어떤 면이 허당일까요? 그냥 알고 보면 진짜 뭐 아무것도 없고 맨날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지원 씨, 유난히 씨 저 셋 다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까다롭고 막 깜깜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맹물, 허당, 헛똑똑이 막. 네. 사허당이 보자면 뭐요? 그냥 아니 오늘 그거 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요, 내 성격이 이런 거였나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격과 함께 가족의 성격을 파악하셔서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라고 오늘 강의를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약간 행동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배우는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동물들도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육식 동물한테 풀을 줄 수도 있고, 육식은 육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제목이 뭐라고 나왔죠?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게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 자세한 거를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람 성격 이해라는 프린트물이고요. 1 해서 머리형 나왔잖아요. 머리형은 논리적 유형이거든요. 생각도 좀 많고요. 에너지를 좀 많이 써서 첫 번째, 체형이 좀 가는 편이고요. 차분한 이미지를 풍겨요. 그리고 상황 분석이나 정보 수집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머리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중에 공부를 지도를 많이 안 해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정보 수집에 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지적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다른 형들보다 소극적이고 마음 쉽게 열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데? 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생각도 많고 그 의문이 풀리기 전까지 잘 행동을 안 하는 형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피곤하거든요. 쓸데없이 머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네,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잠을 자고 나서 휴식을 취하면 에너지 보충이 되는 형이에요. 또 머리형은 특징 중에 하나가 혼자서도 좀 잘 노는 형이에요. 그리고 가르쳐주면 이해력이 빠르고요. 왜냐면 논리적이기 때문에 기계 작동법 같은 거 알려줘도 금방 이해하고, 또 규칙을 알려주면 다른 형보다 그 규칙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가방 챙기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쳐주면 좀 잘 따라온다, 똘똘하다 이러면 머리형 쪽이 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예. 그리고 득하고 실을 잘 따져요. 생각을 많이 하겠죠. 내한테 이게 득이 되는지 나한테 이게 실이 되는지 해서 대인관계에서도 그런 걸 써먹고요.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 피도 눈물도 없는 깍쟁이 성격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좀 체형도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머리형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편두통, 안구통이 많고 신경 많이 쓰니까
생각하느라 대답이 느릴 때가 종종 있고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키워드는 혼자예요. 머리형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머리형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하고 조합될 때, 예를 들어 머리형과 내향성 이런 게 같이 조합될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막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하는 그런 직업보다는 연구원, 프로그래머, 의료진, 공무원, 교사, 교수 혼자 연구하고 지적인 걸 탐구하고 이런 쪽이 좀 낫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막 부풀려서 칭찬하기보다는 사실적인 칭찬을 해주는 게 좀 좋아요. 혹시 본인이나 내 아이가 머리형일 것 같다는 분 한 번 있으시면 손 좀 한번 들어보죠. 예. 여기 먼저 손 드셨으니까 누가 머리형 같으세요? 저하고 저희 아들. 아들이요? 네. 아, 아들은 몇 학년이에요? 지금 6학년. 아, 6학년이요? 아. 여기 저기 어머님은 요 문구 중에서 어떤 게 본인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혼자 노는 거. 아.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 자는 거. 그다음에 편두통에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 딱 보기에도 조금 다른 분보다 조금 마른다는 건 얼굴만 보면 안 돼요. 얼굴은 적고 몸은 또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말랐다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옆에 어머님은 저는 제가 아니고 네. 저희 큰딸이요. 아, 큰딸이요. 네, 큰딸이 여기에 있는 거 거의 다 해당돼요. 아, 그 저랑 많이 부딪혀요. 예. 따지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왜 둘째는 셋째는 안 따지는데 너는 왜 막 따지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얘가 머리형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형한테 대하는 방식으로 좀 대해주면 되고 머리형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 공부에 좀 유리한 자네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네형 쪽이 머리형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슴형인데요. 가슴형은 여기 문구가 많지 않으니까 저기 어머님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네네. 인상이 대체로 동글동글하고 부드러우며 말도 애교 있고 부침성 있게 한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가 돼준다. 책가방, 준비물 챙기기 등 규칙을 알려줘도 그때뿐이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부모가 속상한 일을 자주 겪는다. 원리 원칙이 참 어렵다. 타인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사람들에게 쉽게 공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이미지로 비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한 강하다. 친구 관계에 대해 머리형보다 많이 의식한다. 키워드 함께, 직업, 홍보, 마케팅, 세일즈, 고객 상담, 사람들 만나는 일. 감정을 듬뿍 실은 칭찬을 좋아한다. 아까 여기 동영상에서 황기순 씨 있었잖아요. 황기순 씨가 좀 보기만 해도 좀 약간 웃길 것 같고 좀 인상도 둥글둥글하고 부드럽고 말도 좀 남자지만 좀 애교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서 관계에 좀 실패하게 되면 실망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다른 애들과 집중받아야 되고 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되게 강구해요. 보통 듬뿍 사랑을 줬어요. 그러면 그게 저축이 돼서 다음날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음날 다시 리셋이 돼요. 그리고 예. 리셋이 되고 어떤 아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엄마한테 계속 붙어있는 아이가 있어요. 달라붙고 이렇게 접촉하고 그래서 어떤 엄마는 그냥 파란 쪽 애한테 줘요. 모임할 때도 파란 짝 애한테 주고 예. 그리고 머리형보다는 원리 원칙 같은 걸 알려주면 그게 잘 적용이 안 돼요. 막 이해를 시키는데 내일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 형이고
혹시 본인이나 자녀 중에 남편이나 혹시 가슴형 쪽에 좀 가까운 분이 계실까요? 제가 가슴형. 아, 가슴형이세요? 아, 여기서 어느 문구가 좀 맞으세요? 거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닌 것 같으세요? 아, 아니요. 또 자녀나 본인이 조금 이런 성향이, 그러니까 다 맞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머리형, 가슴형, 장형 다 구분 지어지진 않거든요. 이게 조금씩 섞여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성향을 찾는 거예요. 네. 저기 어머님은 머리형하고 가슴형 중에서 어느 쪽이 조금 가까우신 것 같아요? 네. 가슴형? 아, 가슴형 쪽이? 그래서 제가 읽게 시켰거든요. 네. 아, 예, 머리형보다는요, 가슴형이 훨씬 이렇게 좀 부드러워요. 대할 때도 그렇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좀, 저는 좀 머리형 쪽에 가깝거든요. 네, 논리 분석적이고, 좀 말랐잖아요. 살도 좀 안 찌고. 그러니까 체질적인 것도 있어요. 집안 체질적인 것도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형으로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혹시 네. 예, 머리형하고 가슴형 중에는 약간 해당되는 게 없을까요? 아, 일부는 있죠. 아, 일부요? 예. 혹시 둘 중에는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우세요? 머리형 같은데. 아, 머리형 쪽이 좀 더 가까우세요? 아, 이 중에서 혹시 대표적으로 머리형 문구 중에서 좀 나하고 좀 맞는다 이런 거 어떤 거가 있을까요?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휴식 취할 때 잠을 많이 자요. 네, 잠은 많이. 회사 업무가 또 많으실 수가 있으니까. 피곤할 때는 좀 잠을 찾는. 네. 혹시 머리도 많이 쓰시나요? 예, 머리 쓰죠. 네. 원리 원칙적인. 따지는 아, 따지는 거. 혹시 아내분한테 따지시진 않죠? 따질 때도 있죠. 이게 성격이 감추려고 해도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머리형, 유형이 좀 많으니까 따지더라도 내가 좀 감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네, 가슴. 이게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안다면 고치는 게 좀, 고쳐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여기 아버님도 이제 좀 이따 질문하니까 네. 준비하고 계시죠. 아까부터. 자, 그 다음에 장형인데요. 장형이라는 명칭은 아까 머리, 가슴 있잖아요. 가슴이 따뜻한 거. 그 다음에 장형은 이 장, 이 배꼽 밑에 장 있잖아요. 그죠? 힘의 중심이 하복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능 중심의 사람으로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중요시한다. 대체로 체격이 좀 건장해요. 머리형보다 또 가슴형보다 좀 건장. 예를 들어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장비, 예, 장비 이렇게 건장. 남자든 여자든 좀 체격이 있고 좀 뭔가 힘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혹시 장형의 성격을 좀 요소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봐도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지배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어요. 왜 학창 시절 때 힘 과시하던 남자들 있죠. 예.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 위에 서야 되고 여기는 순위를 굉장히 따져요. 그래서 남자들의 조직 세계, 남자 조직은 아니고 사회 그 속에서도 장형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밑으로 들어가든지 내가 위로 들어가든지 그 순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고. 예. 그리고 회사에서는 돈의 힘이 크니까 함부로는 할 수 없죠. 학교에서는 그렇게 했어도. 그리고 친구들을 좀 그래서 거느리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강하게 해요. 그래서 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형은 속에서 막 생각을 하면서 감추면서 말하거든요. 근데
장형 사람은요 조금만 대화하다 보면 감추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장형 사람한테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돌아요. 금방 돌아요. 이 사람이 장형 스타일이다 그러고 나 입이 엄청 무거워 이래도 조금은 신경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이랑 장난감 복잡한 거는 이 장형 사람하고 장형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좀 굵직굵직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막 그 놀이터를 두세 바퀴 막 몇 시간 동안 놀고 와서 힘이 넘치기 때문에 놀고 와서 공부를 해도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장형 스타일. 근데 예를 들어 엄마가 머리형이에요. 그러면 장형 스타일의 어릴 때 그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공부해야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엄마 나 괜찮아. 근데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에너지를 써야 돼요. 써야 속병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마치 화를 내는 듯이 말하지만 그 속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절대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화도 막 내요. 화도 막 내는데 그 다음날 되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근데 나는 그게 뭐 어떤 억하심장이나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고 표현했다가 다음날 되면 그냥 편안해요. 근데 머리형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말을 나에게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여성 중에서는요, 머리형, 가슴형이 무난한 옷을 선택한다면 장형은 화려하고 돋보이는 의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화려한 보라색, 꽃무늬 옷. 네. 근데 머리형들은 복잡한 건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장형 사람들의 키워드는 지배거든요. 그래서 지배를 당하든지 지배를 하든지. 장형 스타일의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대인관계나 또 장형만 있는 게 아니라 장형하고 가슴형이 섞여 있는 아이 중에서 대인관계에 실패하는 아이들은 공부에서도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학교 가기 싫어하고 오락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장형 아이들은 힘 있는 굵은 칭찬을 해주면 좋아요. 딱 더도 필요 없고 딱 그렇게. 왜냐면 칭찬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되게 그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긴 하지만 가슴형 아이들은 사랑을 담은 듬뿍 막 부풀려서 칭찬을 해도 되고 머리형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장형 아이들은 믿는다 이런 식으로 굵게 칭찬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7번으로 넘어가서요. 외향성, 내향성이 있거든요. 외향성은 어머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보다 훨씬 활기가 넘치고 정력적이다.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몸짓을 사용해서 핵심을 강조하는 습관이 있다. 낯선 상황이나 처음 만난 사람을 어색해하지 않는다. 외향적인 사람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여 시끌벅적해진다. 네. 아까 머리형, 가슴형, 장형은 애니어그램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애니어그램 그걸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외향성과 내향성이거든요. 외향성과 내향성은 MBTI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이해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외향적인 사람은 활기가 넘치고요. 대인관계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이런 사람들은 집에 잘 있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은 내향성이어서 아내랑 놀려고 하는데 아내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편과 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바깥에 나가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대인관계다. 근데 그거를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향성과 외향성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향성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방향이 안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자꾸 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움직임까지도 좀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세계로 발산되는 에너지를 되도록 억누르려는 선천적인 성격 때문에 대개의 경우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준다. 외향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극소수의 사람이나 혼자 놀려고 하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국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 중에서도요, 친구들을 막 활발하게 사귀는 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친구들을 잘 못 사귀는 형이 있어요. 그거는 내향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여기서 혹시 내향적인 성격이 좀 나한테 내 성격이 좀 내향성이다라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외향성이다. 네. 하고 그러면 이게 어머님은 머리형하고 외향성, 외향성. 나머지 분들은 내향성이죠. 다시 앞으로 넘겨서요. 5번. 그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머리형, 가슴형, 장형을 퍼센트로 한번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 뭐 7대 2대 1이라든지 2대 7대 1이라든지 한번 지금부터 내 성격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혹시 펜 없으신 분 계세요? 아, 예. 1명, 2명. 아, 있어요? 예. 자, 우리 이제 아버님은 네. 예,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예. 아버님은 혹시 머리형, 가슴형, 장형 비율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 예전에는 머리형이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머리형에 보면 체형이 가는 편이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편이었는데 살이 좀 찌고 그러면서 성격이 가슴형 쪽으로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가슴형이 한 몇 정도 될까요? 3 정도 됩니다. 아, 가슴형이 3, 그 다음에 머리형은요? 6이요. 6. 6, 3, 1. 아, 1 이렇게요? 네. 아, 그래도 본인 성격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동안 아내분이 되게 잘해주셔갖고 살도 찌셨다는, 저는 살이 더 말랐는데 네, 그런 것도 또 알고. 우리 같이 오신 어머님은 성격이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네. 저는 730을 했거든요. 아, 7, 3, 3, 0이요. 아, 0이요. 그 730으로 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64 같기도 하고 55 같기도 한데 아, 옆에서 언니가 너는 82라고 하길래 중간으로 73. 네. 그러시군. 혹시 장령을 0으로 표시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네, 특별히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네네. 성인이 되면서 전혀 이게 없어졌어요. 아, 네네.
그 아이 자녀분들한테 대할 때도 장년 기질은 하나도 발휘되지 않아요. 있는 것 같아요. 고쳐야겠는데. 남편분한테 대할 때도. 그러면 1 정도만 해볼까요? 어떻게 아시는 것 같지?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네. 6대 3대 1이라든지. 사실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 맞추는 것보다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아이들 성격 파악할 때도 훨씬 좋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면서 물어보면서 어떤지 이렇게. 자, 혹시 본인의 성격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발표해보고 싶으실까요? 저기 혹시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떻게 나오나요? 7, 2 하나? 7, 2 하나요? 다 머리형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지적 욕구가 강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배우러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겨서요. 이제 9번에 내향성인지 외향성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또 비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요. 7대 3이든지 뭐 2대 8이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지금 한번 써보세요.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나는 내향성인지 외향성인지 좀 헷갈린다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내향성이기도 하고 외향성이기도 한다 이런 혹시 계실까요? 반반이세요? 반반이시고 반반이시고요. 두 분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 체형도 좀 비슷하시고 내향성, 외향성도 반반이시고. 하지만 친구로 삼고 싶은 얼굴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몇 대 몇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퍼센트로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향성도 7, 뭐 외향성도 6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까 머리형, 가슴형, 장형도 7대 2대 1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형 쪽도 많고 가슴형 쪽도 많고 장형 쪽도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뭐 10, 8, 7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복잡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머리형인지 가슴형인지 장형인지 구분이 좀 안 가는 사람. 그래서 성격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 MBTI에서는요, 외향성, 내향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감각, 생각, 판단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 생각, 판단을 한다, 생각을 많이 한다. 감각이라는 건 오감이거든요. 눈으로 본 거를 믿고 귀로 들은 거 이렇게 오감적인 거. 그러면 감각, 생각, 판단은 아까 머리형, 가슴형, 장형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할까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 중에. 그러면 머리형. 그러니까 머리형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이 동떨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MBTI의 머리형 쪽하고 유사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내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향성하고 외향성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8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관. 그러니까 오감보다는 보고 듣고 이런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꼭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표정만 봐도 직관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느낌. 그 다음에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직관, 느낌, 인식은 애니어그램에서 가슴형죠. 하고 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의 머리형, 가슴형, 장형을 말씀드린 거는 좀 보다 쉽게 성격의 출발점을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책을 보고 나서 MBTI의 성격을 읽는 법 책을 보면
더 많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여러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해가 많이 가고 상사가 나한테 나쁘게 했던 거 이해가 가고. 자, 상사들 중에서요. 머리형과 가슴형은 빠지고요. 장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상사 만나면 고쳐봐요. 머리도 되게 좋고요. 괴롭히는 것도 되게 잘 괴롭히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본인이 가슴이 부족하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혹시 가슴이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합을 따지다 보면 아, 내가 이 부분에 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논리적이지 않고 일도 잘 못하는데 가슴이 따뜻한 부하 직원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이제 뇌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고요. 여기 A 부분 있고 B 부분 있고 C 부분 있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인 거 이런 쪽에 뇌 속에 어떤 부분이 연결이 돼서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B 부분 이거는 변형계 쪽인데 감정의 뇌예요. 그러니까 감정 쪽이 많이 우는 사람 있죠, 주변에서. 예. 많이 우는 아이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연관이 된 거고, 힘 이거는 밑에 이제 체력이나 생명 유지 장치, 뇌관 쪽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뇌 속에 있는 요소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의 성격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뇌에 이런 연결되는 그 시냅스나 그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발달을 시키면 옛날에는 사회생활을 잘 못했지만 대인관계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지만 외향적인 요소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6번 한번 보실래요? 프린트는. 프린트는 6번. 거기에 성숙도 중요라고 나와있죠. 성숙도 중요. 다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머리형의 논리적인 거 필요하잖아요. 공부를 하거나 또 따지거나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거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 필요할 거야,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공감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겪으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경험으로만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간접 경험이에요. 이론적인 거, 그동안에 이론적으로 구축해놨던 애니어그램이나 MBTI, 디스크,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 수치를 올리면 성숙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부싸움을 엄청 많이 하던 부부들도 많이 이런 정보를 접하고 나를 다듬고 자료를 알게 되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95% 싸워서 못 살겠다. 그런데 이거를 하고 또 다른 쪽으로 많이 알게 되면 30%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숨쉴만 한 거예요. 60% 정도 되면 숨쉴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딱 사람은 성격을 이해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양성을 이해할 때 이런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다중지능. 하워드 가드너, 미국의 이제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만든 지능이에요. 지능은 사람한테는 그동안에는 IQ가 대체적인 지능이었거든요.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 지능이었는데 IQ가 꼭 좋은 사람이 행복하지도 않고 또 IQ가 꼭 좋다고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여러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지능이라는 낱말을 붙이고 언어 지능, 말을 유독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머님 좀 잘하실 것 같아요. 못하세요? 그리고 인간 친화지능. 인간 친화지능은 사람들 대인관계에 되게 유리한 형이에요. 아까 머리형, 가슴형, 장형 중에서 어느 형이요? 가슴형. 그냥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 성찰지능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면 되게 좋죠. 이런 지능들이
8가지 지능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그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논리적인 지능이 발달됐다. 이건 머리형 쪽에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박지성이나 또 유명한 야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이 신체 운동 지능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이 그거 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자, 건축하는 사람들이 공간 지능이 떨어진다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지로 측정을 하지만 꼭 측정을 안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그 본인들이 아이가 이 내용을 쭉 읽으면 나는 어느 쪽 유형에 가깝다 이러면서 알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모를 때 혼란스러워요. 내가 가슴형이어서 다른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혼란스러워. 그렇게 됩니다. 내가 가슴형과 장형이 섞여 있는데 제가 실제로 만난 학생이 그랬어요. 가슴형과 장형이 있어서 이 아이는 친구들 무리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연거푸 이사를 하면서 친구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또 머리형 쪽은 좀 발달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서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평소에 7교시가 있으면은 6교시는 학교에서 잘해요. 집에 와서 12시까지 오락하고 그리고 다시 학교 가고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강점은 스트렝스 파인더라고 해서 혹시 강점을 체크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스트렝스 파인더를? 이게 이제 34가지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34가지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약점을 보완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강점 5가지를 더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도 찾고 거기에 맞는 것을 전략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은 공감력을 키우고 그리고 명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들 중에서도 명령을 그리고 반대로 명령을 받고 사는 남편분도 봤어요 저는. 네. 여자분은 명령을 하는 걸 좋아하고 남편은 가슴형 성향이니까 명령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자, 탐구심 이런 테마가 많은 사람들은 자꾸 지적 욕구를 채우는 것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5가지 테마가 나의 행동 패턴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책 있잖아요. 책도 거기에 다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나오는 책 목록들은 다 이제 친절하게 적어드렸으니까 그 책에다가 중요 표시만 했다가 본인이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력혁명은 부모들이 읽기에 굉장히 좋게 자기 자녀들한테 적용하기에 좋게 나왔고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강점의 34가지 테마를 보면서 내 강점이 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이 강점혁명이라는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의 머리형, 가슴형, 장형을 좀 이해하면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걸 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좀 상처를 많이 받는 거 있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러고 좀 매너를 지키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게 이 책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사람은 절대 이성적이지 않다. 감성적이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리고 이성적이면 살인을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사람은 절대 감성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사람한테 실망하던 게 많이 줄어들어요. 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성숙도도 그리고 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애니어그램에 대한 자료를 보고 책을 접했어요. 그 다음에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이 책을 보면 이 책은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대화법의 고전이고요. 30개국이 넘는 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자녀의 성격을 좀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대화를 충분히 해서 무엇인가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책이 이거예요. 부모역할 훈련이라는 책. 좀 두껍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를 잡아 나가면서 책이라는 거는요, 완벽하게 읽지 않아도 돼요. 반만 읽어도 되고, 앞부분만 읽어도 되고, 뒷부분만 읽다가 읽기 싫으면, 맞지 않으면 놔둬도 되고, 책을 끝까지 읽으라는 법은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법에 잘 융통하면 내가 회사의 팀원으로서의 역할도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어보면서 뭔가 끄집어내거든요. 자, 여기 어머님부터 1, 2, 3, 4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본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자. 네, 2번. 사람은 자신의 참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 참은 그 사람이 고유한 생존 방식이다. 네. 차이를 인정하라. 네. 이해 수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기 개발하라. 예. 도구로 절대 그 사람을 도구 안에 넣을 수 없거든요. 도구는 참고로 삼고, 근데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알면 훨씬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좀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좀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걸 빼버리면요,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가. 그 참으로 그 세상을 살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하 직원도 상사도 동료도 남편도 아내도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만 이해하나? 아니죠. 남편도 자기 개발을 해야죠. 아내도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해 폭이 넓어지면 보다 조금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10분 쉬고 그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